좀 그런 말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학생 수도 없는데 거기 위로 뭐 똑똑한 사람들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여기 지방에서 많이 다니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좀 장학금 주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북대학교 출신들을 뭐 어떤 전북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더 많이 채용한다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업에도 이득을 많이 준다고 하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확실히 좋고 서울에 가면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로 가면은 조금 더 좀 교통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여러 군데로 좀 발이 뻗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전북만 봐도 전주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나 이래서 조금 더 그렇고 막 취직 자리가 아예 없어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좀 더 지방에서 대학 다니고 생활권을 여기로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봐요. 지방에 있는 애들이 지방대를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방대에 다녔을 때 일자리를 얻는데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뭔가 그 잘못을 돌리기에는 너무 좀 대학교가 아니란 것 같고 좀 더 지방대들이 약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대학교가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더 학생 위주로 학교가 솔직히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방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좀 더 뭔가 학생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학교에서 뭔가를 펼치거나 이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설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트롤 전북의 함유로입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지방대 학생이 말하는 지방대 취업률 측면에서 어떻게 보는지 지방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서울쯤이면 대학마다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봄 새학기를 차분하게 준비했을 텐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이런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대학들 신입생 감소의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위기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얼마 전에는 전국의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에 지방대학을 살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 대학도 함께 목소리를 냈죠. 자, 페트롤 전북 오늘은 설 특별대담으로 마련했습니다. 총장에게 듣는 지역대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 두 분의 총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의 김동원 총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김동원입니다. 네,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박명수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 이민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원광대 박명수입니다. 예. 자, 설쯤이면 이거 뭔가 좀 즐겁고 예.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는 설날 아침이 될 텐데 두 대학 총장님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총장으로 시작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총장님으로서 먼저 김동원 총장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민분들께 또 학교 관계자분들께 학생들에게 인사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입니다. 이민년 새해 아침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코로나19도 물러가고 우리 전라북 도민 모두의 댁내 가정에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봅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도 좋은 정책이 들어서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대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지난주는 또 국가 거점 국립대 10개 대학의 총장협의 회장을 또 맡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네, 저희가 서울대를 포함해서 각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 9개 있는데 예. 10개 대학의 협의회, 총장협의회 회장직을 맡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거점 대학들이 지역과 또 국가를 위해서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찾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건의하고 하는 예.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좀 함께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아주 기쁜 뉴스들을 함께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도민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요. 예. 함께 새로운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님은 또 전북 지역 4년제 10개 대학교 총장협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두 분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자주 만나고 계시고 물론 저희 페트롤 전북을 통해서 만남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왜 두 분을 모시고 설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대학의 현실, 제가 위기라는 말씀을 쓰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나서 보면 위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테고 그 처지를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현실인지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화요일 아침에 연속으로 해서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작년 신입생 충원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됐죠? 네, 이제 1월 초에 정시 마감이 됐고요. 예. 2월 11일에 이제 아마 정시 등록이 마감될 겁니다. 현재 점검해 본 상태로는 전국 평균의 등록률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호남권 대학들이 가장 충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그런 속에서 원광대도 예외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사립대 비해서 국립대는 좀 한숨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뭐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립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학생 충원에는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이탈해 간다는 데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이런 입학 자원의 감소가 우수한 학생의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 2021년 3월에 그리고 2021년 12월에 역시 두 분을 모시고 또 정치권,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모시고 왜 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갈 수 있고 어떤 연관성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페트롤 전북을 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공감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RIS라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타 지자체, 제가 지금 원광대 박명수 총장님으로부터 받은 전남 광주의 급변하는 시대 속의 지역사회 미래 전략이라는 이 팜플렛을 보면서 내용물을 보면서 우리 쪽은 이미 늦었는데 아직도 많이 늦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물이었습니다. 좀 그 구체적인 RIS 사업단을 비롯한 왜 지역이 대학과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총체적인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지방에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지방대학 위기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예. 그 위기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학생들의 대학에 지나가는 학령 인구가 약 13만 명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그 대부분의 줄어드는 학생은 또 지방대학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었고 예. 또 금년에만 해도 전라북도의 입시에 따른 충원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또 급격하게 낮은 상황으로 지금 거의 보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모든 지방대학은 사실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단순히 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안아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수년 전부터 생긴 거죠. 예. 사실은 이건 정말 10년 전부터 생각해야 됐을 우리의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한 2,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RIS라는 사업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요. 예. 결국 RIS라는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인재를 우리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학교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제 학생을 길러내고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예. 지역의 기업에서 일하는 지역의 인력,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일하는 인력들, 또 지역의 각종 산업에서 일할 전문 인력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대학의 혼자 책임이었다 보면 이제 공동체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 예.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해야겠다. 그게 이제 RI 사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국립 따로 있고 사립 따로 있고 전문대학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연합하고 또 교육청과 연합하고 또 고등학교와 연합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협력을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전남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지역 또 대전 세종
충북 지역 좀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바로 따라가야지 이 부분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뒤처지게 되면 이건 2, 3년의 차이가 과거의 2, 3년의 차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격차를 벌려오거든요. 이런 교육 격차가 지방 사이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원대 총장님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발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RIS 사업을 따낸 전남 광주는 얼마를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2개의 광역이 있기 때문에 예, 국비로 700억을 받고요. 또 여기에 30%를 매칭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약 700억에 국비로 900억, 국비로 400억 매칭으로 받아서 300억 해서 700억. 한 해에 7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받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대학에 관련된 그렇죠. 예산으로 만약에 쓸 수 올해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3년간 약 2천억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2천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숫자도 크지만 그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 그리고 또 만들어야 될 플랫폼 구성을 못하는 데 대한 그 교육 격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추가로 지금 그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RIS 사업의 추진 배경을 좀 도민들이나 또 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RIS 사업은 대학을 돕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근거로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작년 6월 1일에 전국의 조금 올려주시죠. 보이는 라디오니까. 전국의 지방자치제장들이 그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들고 있겠습니다. 그 보고서 첫 배경에 그 2020년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우선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그 추월했죠. 14만 명이 더 많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지금 집중돼 있는 현상에 지방 소멸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RIS 사업의 추진 핵심적 배경은 소멸될지도 모르는 지자체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그 어떤 커다란 정책적 사업이고 그 속에 이제 대학이 역할을 해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배경은 전적으로 지자체 소멸 가능성 있는 지자체를 살리기 위한 다만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민들께서 아니 대학의 위기가 왜 나하고 연관이 되고 지역과 연관이 돼? 이렇게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구 유출로 빠져나가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 지역에서의 여러 영향력이 바로 그 지역의 경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명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배경이 인구 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 역전, 고령화 심화 이것이 결국 다 지역으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관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계속 연속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이제 똘똘 뭉쳐도 타 지역과 경쟁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단순히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것으로서 상당히 우리가 도민의 의식과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방금도 조금 플랫폼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즉 교육 체계에 대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대학 혹은 지자체 따로따로 하면서 각각 자기를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배출되는 인력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하는 막연한 흐름 속에 됐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통로가 단순한 어느 일방의 것이 아니라 합의된 형태의 것이어야 되고 서로 조정된 형태의 것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자체랄지 또 지역 정치권의 조정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학만 보더라도 각 대학에서 교육하는 목표가 다르고 또 산출하는 배출하는 인재들의 특성이 다른데 지역의 목적에 맞게 변화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지역의 현황은 지자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이슈들은 또 정치권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학도 교육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바꿔야죠. 아까 학생들의 이야기하는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는 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교육시키는 것 같다. 좀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학도 고민이지만 지자체나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 취업을 원하든지 어떤 일을 원하든지 그리고 미래가 어떤 진로를 하든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고 우리의 인재로 보듬어 안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누구 아입니까? 다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캠페인을 벌려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함께 공동으로 이 위기를 예.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 예. 캠페인이 교육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목소리가 모든 분야에 다 전파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총론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는 진행자로서 RIS 사업단이 이제 공모 신청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행정에서 대학에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타 지역에 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강도가 좀 약하다. 조금 더 플랫폼 내지는 공유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체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농촌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쪽 영남에 부산에서 서울로 비해서. 이어지는 산업 기반이 조금 우리가 그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에 그 뭐랄까 지원하고 응모해서 평가하는 거는 공모제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걸 격차지수라고 하는데 좀 그 약간의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은 그걸 좀 고려해서 그 부분을 뭐 점수를 조금 배려한다든지 이런 게 하질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해버리죠. 예. 그러면은 산업 기반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학과 기업과 또 지역의 여러 관련 단체들하고 긴밀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추진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자체와 지금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은 아주 시급한 그런 과제 중에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멍석 토론 이후에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실에서 사실 박명수 총장님 오시고 또 김보금 소장님 오시고 여기 이제 김성주 의원, 김수우 의원까지 오셔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래도 한번 경쟁력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어느 정도 국회 차원의 의원들은 좀 공감대를 많이 그래도 좀 몇 차례 만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행정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뭐 서운함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 하는 그간의 여러 가지 관행도 있고 또 행정에서 우리 대학에 바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대학이 그 사이에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맞추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협력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거에만 항상 매몰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또 새로운 미래를 찾아내야 되고요.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RIS 사업 자체는 그 주도를 지자체가 해야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경남 지역에서는 우리 김경수 지사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끌고 나가서 결국은 여러 대학들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선정이 되었고요. 또 광주 전남도 김영록 지사나 자치단장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나섰습니다. 또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산의 지금 시장이나 또 대구 경북의 지사 시장들도 앞장서서 지금 국회와 접촉하고 기재부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한 5곳이 제주 포함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약간 관에서 끄는 부분은 적지만 대학들끼리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개 대학 총장님들은 거기에 의기투합하고 있고 또 특히 큰 우리 4년제 대학 총장님들은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 사업 준비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 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두 총장님을 모시고 대학의 위기가 지방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난 멍석 토론의 5부작 속에서 나온 이야기 핵심을 토대로 오늘 총론을 좀 더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일단
어렵다는 현실 정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 사업을 따낼 수 있는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지역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추진단이든 협력체든 만들어서 계속해서 고민할 우리 지역의 현안이 많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페트롤 전북에서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정치권이든 지자체든 또 대학이든 이 구축할 수 있는 협력 체계의 거버넌스라울까요? 네. 이 구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공감을 가지셔야 되겠고. 제가 예. 김동훈 총장님 스스로는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예. 덕담 새해 아침이기도 하니까 예. 사실 작년에 전북대가 지방 국립대 중에서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연구비 수주를 해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북대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어떤 연구 역량, 그렇죠. 이것이 결코 서울대 빼고 타 국립대하고 경쟁할 때 톱 클래스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예, 겁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지난 3년 동안에 연구비 수주가 한 3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군산대, 우석대, 전주대 좀 규모가 큰 이 5개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면 충분히 RI에서 사업을 수주할 만한 이미 거버넌스라든지 역량,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도의 어떤 좀 전폭적인 협력 또 우리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기업의 협력만 갖춰지면 이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예. 조금은 늦었어도 가능성은 저는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학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대학들을 좀 알아봐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예, 오로지 아까 우리 시민 인서트에서 위아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위하면 이제 위도상 위에 이제 서울을 얘기해야 되는데 위라는 건 모든 면에서 위를 지금 대학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서열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인식의 틀도 좀 깨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집안이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우면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고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결국 전라북도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전라북도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로 만들어주길 기대하면서 모든 재원을 모으고 모든 역량을 모아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앞선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챔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게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대학을 통해서 혁신한 세계적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멍석 토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매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의 말매. 우리 현대 조선소의 골리아스 크레인을 뺏길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그거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꿨습니까? 말매 대학들, 말매 대학을 만들고 또 룬트 대학을 중심으로 모여서 협력해서 혁신 체계를 별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이웃한 국가와 협력해서 웨르슨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그쪽이 세계적인 식품 클러스터로 변질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완전히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 핵심이 그 말매 시장, 예, 지자체장의 맞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했다는 예, 거죠. 네. 말매 시장, 말매의 또 대학장, 총장 그리고 말매 정치권에 있는 분들 모여서 매번 회의하고 이분에서 고민하는 결과 가장 빠른 시기 내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역을 혁신했다. 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텍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작은 대학이지만 사실은 연구 중심에 굉장히 강한 대학이고요. 칼텍을 못 들어가는 대학들이 MIT, 하버드보다 더 칼텍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변방의 시골 동네였어요. 그러나 그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지자체장과 그리고 교수들의 힘으로 이 칼텍이라는 조그마한 대학을 이제 세계 명문대학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결국 그 칼텍을 통해서 많은 나온 사람들이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이나 IT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죠.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도민들 가운데는 대학 자체적으로의 성찰의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이제 코로나 속에서 교수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왔습니다. 비대면 강의라든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사학법인의 또 어느 정도의 이 무분별한 비정년틀의 교수 임용이라든지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후주 정도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원대를 비롯해서 사립대가 많습니다. 이미 폐교된 학교가 우리 지역만 3곳이 됩니다. 대학 내 자성의 노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대학 스스로의 혁신이나 또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재와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가장 핵심 주체는 대학 구성원 자신들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냉철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건국 이래로 출발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출발했죠. 수도권 중심에 가장 최근에 2016년부터 18년 3년간의 그 정부 재정 지원 대학에 대한 그 통계를 하나 놓고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가 전 예산의 10%를 독점을 했고요. 서울대 학생 1인에 대한 지원이 2,900만 원. 그리고 이제 연대가 한 700만 원, 고려대가 한 650만 원, 나머지 대학이 한 460만 원. 그래서 나머지 지방대학 학생들은 서울대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엄연한 그 고등교육 정책의 현실이죠. 이걸 좀 일정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바르지 않고 그걸 그냥 지방대학의 모든 뭐 경영자 총장들의 책임 또는 뭐 사립대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 고등교육 정책의 문제점이 많다. 이걸 꼭 좀 도민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들이 아직도 철밥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본 우리 교수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퇴근 후에도 다시 일하면서 연구실을 지키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그러나 교수들에게 정말 열정페이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대 교수님도 그 13년, 14년째 동결된 임금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냐? 학생들이 더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더 힘든데 교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냐? 그분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교육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몸바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다시 한번 우리 박 총장님과 이어서 우리 고등교육 정책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 OECD 국가의 1인당 교육비의 평균액에 우리는 68% 수준이다. 다른 모든 분야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 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 경쟁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학의 국가 경쟁력은 저희가 2018년도 27위에서 2021년도 23위로 올랐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교육 경쟁력은 2018년도에 25위에서 2021년도 30위로 오히려 5개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경쟁력 속에서 대학 경쟁력은 전체 참가한 64개국 중에서 47위. 오히려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성적입니다. 이게 바로 고등교육 정책이 없었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등교육 정책을 이용했고 모든 책임을 노력하지 않은 지방대학 교수에게 돌린다는 것은 정말 어디를 붙잡고라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역 대학을 또 지역을 살린 대표적인 사례의 말미에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펼쳐집니다. 이제 도지사뿐만 아니라 14개 시장 군수가 함께 물론 그 소재지에 대학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인구 유입을 꾀할 것인가와 지역의 경제를 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결국 시장 군수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분들에게 특별히 주목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우리 박문수 총장님 특히 원광대학교가 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역구가 두 곳이냐 한 곳이냐로 줄어든 그런 위험 요소에 있습니다. 지난번 1월 19일에 이제 비수도권 대학 127개 대학이 있는데요. 127개 대학을 이제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대표 총장님들 7분하고 우리 김동원 총장님이 이제 그 준비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국회 소통관에 가서 그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 청원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각 방송사 카메라가 뭐 한 20여 대 이렇게 미리 설치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촬영하는 카메라는 뭐 한 서너 대밖에 없었어요. 모두 다 후보들 그 유세 현장으로 아마 달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에 대한 담론화라고 하는 거, 의제화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이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냐, 우선 그런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원내대표 여야당의 대표님을 다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후보님들께서 대선 후보님들께서 일정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학 당사자들, 우선 뭐 교수, 대학 총장님, 교수 노조도 있고 직원 노조도 있고 또는 이제 대학 여러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까 대학 구성원들이 좀 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좀 전개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나올 때 언론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선 후보라든지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지자체장 후보 이런 분들도 상당히, 특히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대 문제는 사실 중앙 언론에 많이 다루지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북은 다행히 지금 전주 KBS를 중심으로 지역의 어떤 담론으로 좀 설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있는데, 그 외 언론들도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이걸 아젠다화하는 작업들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그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강한 전북의 시장 군수님들은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천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고 국가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는 이 평범한 명제에 더욱더 깊이 매달려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총장님 두 분, 그리고 우리 한만원수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시장 군수 후보들 좀 많이 좀 불러주시고, 정치권도 불러주시고, 지자체에서 불러주셔서 함께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페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절실한 의식이 공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공감을 이루지 않고 혁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감과 혁신은 사실 굉장히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 선거가 단순한 정책 나열이나 또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의 교육을 살리고 또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캠페인의 장,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총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 대학의 현실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도민들께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의 과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도 함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선이 끝나면 페트롤전북에서는 지방선거의 이 후보자들을 차례대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대학의 현실을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설날 아침 많은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눈앞에 닥친 RIS라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이 지금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사업, 큰 예산입니다. 국비를 따낼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대학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숙제를 한 발 한 발 더 풀어가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살고요.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국가 균형 발전도 가능합니다. 저희 전북 지역 총장들 합심해서 RIS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각계에 잘 전하고, 또 우리 지방대학 위기를 대선 캠프에도 잘 전해서 앞으로 차기 정부가 미래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그래야 지역 언론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건강하십시오. 전북대학교의 김동원 총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박명수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두 분의 목소리도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